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후보자 본인과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막판 파행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이 오늘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제 부결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인 오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 위중교사 의혹까지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두세 차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로 정권의 폭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향후 새로운 무기 공급이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체감 온도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어젯밤까지 이어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장의 김 후보자 사퇴 종용 발언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겁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권을 단독 의결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정회됐습니다. 김 후보자 딸의 소셜루스 지분 거래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단 3건인데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없고요.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코인 장사를 했다고 몰아세웠고 김 후보자는 설명판을 준비해 코인 보유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께서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내역을 공개를 합니까? 그리고 저요 코인쟁이 아닙니다. 이걸로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로 돈 번 적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발탁 배경이 아니냐는 추궁엔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회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나이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월단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여야의 거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유 후보자 두 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MB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이 시대 착오적인 정치 공세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실체도 없었다는 유인촌 후보자는 문화예술계의 재조사 요구에 다른 정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 넓히셔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다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당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가운데 배우인 장남의 연기 경력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아들은 이 성까지 싹 개명하여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상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리스트 공방을 이어가던 중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벌어졌고 청문회 중단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와 법원에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가결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제 오전 입장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지적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특히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졌던 10억 상당의 처가회사의 비상장 주식도 모두 처분하겠다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으로서 역량도 부족하고 여러 의혹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결 기류가 강합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당론으로 정해 투표할지를 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의당 역시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주요 재판이 지연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실제 부결로 이어질 경우 여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구청장이라며 여당 구청장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폭정을 멈추는 출발점이라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내내 강서에 머무르며 유세전을 폈습니다. 경로당 방문에 이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고 윤재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하고도 서로 한 라인이 돼가지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받고 시장하고도 서로 수시로 만나자 그러고 전화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강서가 발전하고 힐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진교훈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찬 민주당 상임고문도 나섰습니다. 직접 진교훈 후보 캠프를 찾아 격려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강서구 특성상 투표율이 40%를 넘으면 민주당이, 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부터 진행될 사전 투표율이 선거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단식 이후 회복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재판 연기 요청을 불허했기 때문인데 지난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외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곧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 일주일에 3회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 3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기업의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133억 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식 이후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에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아직 퇴원할 상황은 아니라며 다만 재판이 정상 진행되는 만큼 영장심사 때처럼 외출 형태로 출석하고 끝나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2주일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는데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기소하면 최소 주 3회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이들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원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은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상당수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갈등으로 번졌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점을 변경한 노선이 처음 예정안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 역시 합격점을 넘지 못해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정쟁으로 비화됐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백지화 선언 석 달 만에 사업 재개를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이번에도 용역을 맡았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 예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이 521억 원 더 늘어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늘고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커 편익이 17.3% 높다는 겁니다. 다만 대안 노선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인 BC 비율은 0.83으로 기준치인 1보다 낮았습니다. 종점부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타고 결국은 이쪽으로 갈 교통량들이 이게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진행한 분석이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춥겠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고요. 천안과 봉화 등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크게 낮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5.8도, 안동은 6.4도 등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중국과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은 오늘 남녀 단체전 금메달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는 11일 본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등 관내 20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정원박람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정원박람회는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정원 작품을 선보이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로 확대 개최해 서울의 정원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CBS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이는데 미국은 큰 실수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So clearly this is an act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Russia, but it would be a huge mistake for Korea to do this, for North Korea to do this. I also believe very strongly that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his will further isolate them.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대북 선제 타격 질문에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선제 타격은 지금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어제부터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지 시간 5일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사회 검증과 함께
국제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면서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처리와 방류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도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과 테니스 선수 권순우가 열애를 공개한 지 5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빈 소속사 측은 어제 결별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밝혀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빈은 자신의 SNS에 권순우와 찍은 커플 사진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권순우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테니스 단식 경기에서 태국 선수에게 패한 뒤 본인의 라켓을 내던지고 상대 선수와 악수도 거부해 비매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 사과문을 냈지만 유빈 SNS에서도 악플이 이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홍콩 배우 주윤발 씨가 기자회견과 오픈토크에서 특유의 입담을 뽐냈습니다. 지난 2018년 주윤발 씨는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사실 아내가 기부한 거고 내게 필요한 건 점심 저녁에 먹을 쌀밥 2그릇뿐이라며 유쾌하게 대답했고요. 지난 7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자망설 가짜뉴스 질문에 대해선 루머에 휩싸이는 일이 자주 있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의 자유로움에 매번 놀란다며 K컬처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영화에 대한 깊은 사랑도 전했는데요. 주윤발 씨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영화제 기간 신작 영화 원모어 찬스를 통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 인근 지역에 빙하호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로낙 빙하호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며 빙하호가 붕괴됐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과의 접경지인 시킴주 주도 강톡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티스타 계곡을 따라 돌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불어난 흙탕물이 위협적으로 흐르며 주택들이 무너지고 시설과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인도 힌두스 타임즈에 따르면 최소 18명이 사망, 98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는데요. 인도 국방부는 2만 2천 명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돌가루를 가득 싣고 언덕을 내려오던 트럭이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는 오전 업무를 마친 정선군의 주차 단속원 3명이 쉬고 있었는데 그중 2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럭이 조립식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에서 뿜어져 나온 흰 가루가 마치 연기처럼 주변 도로를 뒤덮습니다. 강원 정선에서 15톤 트럭이 조립식 건물로 돌진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이 트럭은 돌가루를 싣고 경남 양산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800m가 넘는 긴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트럭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길 건너편에 있던 가건물을 뚫고 그대로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살벌하게 차가 내려왔죠. 건물 빵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만약에 그 옆에 또 차를 반대 지나갔으면은. 트럭이 들이받은 조립식 건물은 정선군이 운영하는 교통통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주정차 단속원 3명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단속원 1명과 트럭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직원 1명은 때마침 건물 밖에 있어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트럭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진술은 차가 밀렸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렸답니다. 고장은 아니고 차량이 그냥 무거우니까 차량이 밀린 거죠. 경찰은 과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명이 긴급 대피하고 고층 입주자들이 귀가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마천루에서 잿빛 연기가 치솟습니다. 창밖으로 뿌연 연기가 보이고 소방관들은 다급히 무전을 주고받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5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3층 세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주민 150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샤워하다 뛰쳐나가지고 머리도 여기서 집 말르고 너무 얼굴 떼게 죽겠어. 방송 소리 듣고 그렇다고 이제 하니까 그 소리 깜짝 놀라서. 아파트 밑에 떨어진 유리 파편을 수습하는 동안 출입이 통제되고 고층 입주자들은 불이 꺼진 후에도 1시간이 넘게 귀가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5층에 이하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서에서. 근데 그 위는 지금 연락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난 2014년에도 타워팰리스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차고 기절시켜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죠. 가해자는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자인 30대 이모 씨는 최근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위협을 느낀 건 피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두 협박 사건을 별개로 수사 중입니다. 만약 검찰이 두 건 모두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한 축협 조합장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모친상을 당한 직원을 위로하러 간 장례식장에서도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문 온 직원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위협까지 한 건데요. 유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순창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 전북 순창의 축협 조합장입니다. 잠시 후 조문 온 직원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직원의 다리를 걷어찹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번엔 주먹으로 때리고 말리는 직원까지 발로 찹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직원 상갓집에 와서 추태를 부린 건데 유족은 물론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조합의 어떤 장으로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사람으로 그 직원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고 있던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해 무리를 빚은 그 조합장입니다. 해당 조합장은 이후 경찰에 입건됐는데 돈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기만 일단 해주면 그 2장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겠죠. 저는 뭐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2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축협 노조 등에서 내건 현수막을 누군가 훼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폭행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4년간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호송차가 빠져나옵니다. 창문 안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영아 시체 유기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로 도망에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모의 범행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다가 여행 가방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전의 한 가정집에 살고 있는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4, 5일 만에 숨지자 무서워 가방에 넣어 내버려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해당되지만 출산 기록조차 없어 지자체와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병원 자체도 안 갔고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 이 전수조사 대상도 안 됐을 뿐더러 알지를 못하잖아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여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작년 9월 영국의 찰스 3세가 즉위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새 국왕맞이로 분주한 건 영연방 국가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호주에선 1달러 동전의 얼굴부터 바뀐다고요? 호주 왕립 조폐국이 공개한 새 1호주 달러 동전입니다. 앞면에 새겨진 새 얼굴 주인공, 바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인데요. 찰스 3세는 영연방 국가인 호주의 헌법상 국가 원수이기도 하죠. 국왕의 즉위에 맞춰 새로운 동전을 유통하기로 한 겁니다. 호주 동전의 여왕이 아닌 왕이 등장하는 건 70년 만인데요. 기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전과는 달리 왕관을 쓰지 않은 웬 얼굴이 새겨진 게 차이점입니다. 호주 당국은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1000만 개의 새 동전을 찍어 유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투우를 문화로 인정하느냐, 동물 학대냐의 문제로 시끌시끌한 멕시코. 돈 걸고 싸움 구경하는 일, 비단 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수탉 싸움 역시 존폐 기로에 섰다고요. 모래판 위에서 격돌하는 수탉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혈투는 이어집니다. 상대의 발에 동여맨 칼날에 속절없이 피를 흘리고 마는데요. 18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들여온 투개 문화는 아직 멕시코 일부 지역에 이렇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닭싸움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지만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됐는데요. 고통받는 생명을 돈벌이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지만 여전히 닭싸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하고 소중한 생명, 특히 갓 태어난 새끼들은 대개 종을 불문하고 사랑스럽기 마련이죠. 페루에서 인기몰이 중인 생후 3개월의 이것,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구경해 보시죠. 카메라를 향해 포효하는 아기 표범. 송곳니를 드러내며 야수의 본능을 뽐내봅니다. 아직은 무섭다기보단 좀 앙증맞죠. 얼마 전 페루 리마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한 쌍의 새끼 표범들입니다. 학계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는 표범. 종 보존과 번식 확대를 위해 멕시코의 동물원으로부터 들여온 2마리의 성체가 바로 이들의 부모라고요. 건강히 세상에 나온 아기 표범들, 석 달 만에 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곧 이름 공모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근사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폭염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3.7%로 치솟았습니다. 기름값부터 과일과 우유까지 그야말로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요금과 전기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안병옥 기자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요즘 기름을 넣을 때마다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4달 전 리터당 1,300원대였던 경유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 1,700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구까지 요새 용달에 한 1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남는 게 힘들어요. 휘발유도 리터당 1,800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일 역시 폭염과 태풍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사과는 1년 전보다 54%, 복숭아도 40%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 데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7일부터 150원 오른 1,4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2달 추가 연장 등 여러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서민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4분기 전기, 가스 요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물가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의 흔적이 가득한 덕수궁으로 나들이 어떠신가요?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서양식 건물 석조전에서는 해가 지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고종이 즐겨 마시던 커피도 맛보고 고종의 꿈을 담은 뮤지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에 의해 헐린 뒤 유원지가 들어섰던 대한제국의 외교무대 돈덕전이 100년 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당시 타일과 조명, 가구 그대로 장식됐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동시에 기억을 잃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입니다. 배우 강하늘과 정소민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연을 펼쳤습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AI와 인류의 전쟁을 그린 SF 블록버스터 작품인데요. 까까머리에 커다란 눈망울 가진 8살 소년이 인류를 위협하는 AI 무기로 등장합니다. 한평생 실로 그림을 그린 거장들의 예술 인생이 펼쳐집니다. 1970년대 국내 처음으로 섬유예술을 소개한 이신자의 대규모 회고전, 실뿐만 아니라 밀가루 포대, 방충망, 벽지 등 일상의 재료들도 예술로 끌어들였습니다. 자수와 불화를 결합한 불화자수의 대가, 국가무형문화재 최유현 씨의 70여 년 자수 인생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년에 걸쳐 완성한 팔상도가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전국에서 각종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세계 불꽃축제가, 모레는 도심에서 정조대왕 행차와 달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당국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가을의 밤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놓는 세계 불꽃축제가 내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이 불꽃축제엔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전망이어서 여의도 일대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시와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축제 인근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60% 더 배치됩니다. 밀집도가 높아지면 인파의 추가 유입을 통제하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만들고 안전선 설치와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요일도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경기 화성까지 정조대왕 능행차가 재현되는데 오전 10시부터 서울과 수원, 화성에서 43km 구간에 4,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이 주인공 되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청계광장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만여 명이 달리는 서울 달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외출할 때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9.6도, 천안 6.7도 등
어제보다도 기온이 낮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도, 대전 9.4도, 대구는 10.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2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영동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